왜 같은 띠라도 사주가 다를까? 띠와 사주의 진짜 관계. 어릴 적부터 우리는 너는 무슨 띠니 하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자라왔습니다. 쥐띠, 소띠, 호랑이띠. 띠는 마치 우리의 성격과 운명을 규정짓는 듯한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죠. 그래서일까요? 같은 띠를 가진 사람끼리는 왠지 모를 유대감이나 친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띠는 그저 하늘이 12년마다 한 번씩 순환하는 지지의 일부일 뿐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왜 같은 띠를 가졌음에도 우리는 이렇게나 다르게 살아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리즈에서는 띠와 사주 사이의 오해를 풀고 사주의 진짜 구조를 서정적인 시선으로 풀어가 보려 합니다. 명리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마치 이야기를 듣듯 편안하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띠 너머의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띠의 정체, 지지의 순환. 띠 즉 12지지의 이름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 속에 깊숙이 뿌리 내려왔습니다.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띠는 마치 별자리처럼 우리를 설명해주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왔죠. 하지만 사주명리학에서 띠는 단지 태어난 해의 지지 하나일 뿐이며 이는 사주팔자 전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8글자 즉 사주팔자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각각의 천간과 지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 연주의 지지만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띠입니다. 즉 띠는 사주팔자 8글자 중 단 한 글자, 그것도 뿌리에 해당하는 지지 하나를 지칭할 뿐이죠. 우리가 띠를 통해 누군가를 파악하려는 것은 마치 한 줄짜리 책 제목만 보고 그 책의 모든 내용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띠는 12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며 같은 띠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해의 월 일시에 따라 사주 전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1996년생 쥐띠라도 음력 생일과 태어난 시각이 다르면 일간도 오행의 구성도 십신의 배열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겉으로 보기엔 같아 보여도 속은 전혀 다른 사주 구조를 갖는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띠는 사주의 겉껍질일 뿐 그 사람의 삶의 결을 설명해주는 본질적인 정보는 아닙니다. 띠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깊고 섬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띠가 단지 연지, 즉 태어난 해의 지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띠가 아닌 사주 전체는 어떤 구조로 우리 삶을 담아내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사주의 본질과 띠 사이의 거리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주는 총 4개의 기둥, 즉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구성되며 각 기둥은 천간과 지지로 나뉘어 총 8개의 글자가 배열됩니다. 이 8글자 각각에는 오행이 깃들어 있고 음양이 흐르며 십신이 자리 잡습니다. 즉 사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시간의 조각들이 모여 만든 한 사람의 우주적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 사주 구조와 띠의 차이를 감성적으로 되짚어 볼까요? 띠는 12가지 동물로 표현되는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이름일 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죠. 반면 사주는 시간의 결이 쌓여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하나의 말 없는 문장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 문장은 천천히 읽어야만 그 의미가 드러나고 깊이 음미해야만 그 사람의 기질과 삶의 방향성이 보입니다. 또한 띠는 해라는 단위로 사람을 묶습니다. 해는 비교적 큰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같은 해에 태어난 수백만 명이 같은 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주는 해뿐 아니라 월 일시를 기준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태어난 날과 시에 따라 전혀 다른 사주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마치 같은 계절에 피어나는 꽃이라도 어떤 땅에 뿌리 내렸는지에 따라 향과 색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띠와 사주의 차이는 상징과 구조, 외형과 본질의 차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띠는 문 앞에 붙여진 이름표라면 사주는 문을 열었을 때 안에 펼쳐지는 방의 풍경입니다. 띠는 우리에게 첫인상을 줄 수 있지만 사주야말로 진짜 나를 보여주는 깊은 거울인 셈이죠. 이제 우리는 사주 명리학의 문을 열기 위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겉껍질인 띠에서 벗어나 내면의 결을 들여다보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주는 어떻게 나를 그리는가? 사주를 내 인생을 기록한 시간의 지도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띠가 단지 해의 이름이라면 사주는 해와 달, 날, 그리고 시까지 나를 감싸고 있는 시간의 모든 결을 담아낸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주, 월주, 일주, 시주입니다.
이 네 기둥이 나를 중심으로 둘러싸며 각 기둥은 다시 천간과 지지로 나뉘어져 총 8글자, 즉 사주팔자를 이루게 됩니다. 먼저 연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띠를 결정짓는 부분이죠. 연간과 연지는 그 사람이 태어난 해의 하늘과 땅을 말해주며 사회적 환경이나 집안의 흐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 사람 자체를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두 번째 기둥 월주는 태어난 달의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사주의 전체 흐름과 균형을 결정하는 중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주는 부모의 성향이나 성장 배경을 나타내기도 하며 오행의 세력 분포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기둥 일주는 그 사람의 핵심, 즉 나를 직접적으로 상징합니다. 일간은 나 자신을 의미하며 일지는 배우자나 본인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주의 중심이 띠가 아닌 일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띠가 외부적이고 보편적인 상징이라면 일간은 내적인 본질이자 사주의 주인공이죠. 마지막 기둥인 시주는 태어난 시각의 기운을 담아내며 말년운이나 자녀 혹은 내면의 깊은 소망과 같은 요소를 나타냅니다. 시주는 사주의 맨 끝에 위치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진짜 욕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주는 시간의 사방에서 모여든 4개의 기둥이 만들어낸 하나의 정교한 구조물입니다. 띠가 그저 태어난 해라는 한순간을 의미한다면 사주는 해와 달, 날과 시각이 함께 얽혀 만든 시간의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약하자면 띠는 단편적인 출생의 표식이지만 사주는 그 사람이 태어난 모든 시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삶의 설계도입니다. 겉에서 보는 띠로는 결코 이 구조물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사주는 보다 정교하고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 각 개인만의 고유한 성향과 흐름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앞선 파트에서 사주가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심에 일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바로 이 일간과 띠, 즉 연지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짚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과 간판의 차이입니다. 일간은 사주팔자에서 나를 의미합니다. 사주의 모든 십시는 이 일간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고 오행의 흐름 또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석됩니다. 즉 일간이 사주의 주체이자 출발점입니다. 이 일간이 어떤 오행과 음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주 전체의 구조가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쥐띠라도 일간이 병화인 사람과 개수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과 기질을 지니게 되죠. 반면 띠를 결정짓는 연지는 사주 내에서 사회적 외피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즉 외부에서 보이는 분위기, 겉모습, 세상이 그 사람에게 주는 첫인상을 의미하죠. 띠는 마치 집 앞에 붙어있는 간판과도 같습니다. 예쁘고 화려할 수 있지만 간판만 보고 그 안의 사람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 욕망, 약점, 가능성 등은 모두 일간과 그 주변에 자리한 오행 구조 속에서 파악됩니다. 일간은 사주 전체의 중심이며 그로 인해 오행 간의 상생상극 구조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목일 경우 그 사람이 생해주는 오행은 화가 되고 극하는 오행은 토가 됩니다. 이는 십신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며 식상이나 재성, 관성 등의 성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띠는 이러한 작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 해의 지지를 담고 있을 뿐이죠. 감성적으로 표현하자면 띠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세상이 붙여준 이름표이고 일간은 우리가 삶을 통해 드러내는 진짜 얼굴입니다. 이름표는 모두 같아도 얼굴은 모두 다릅니다. 이처럼 띠가 우리에게 단순한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면 일간은 우리의 고유한 존재감을 구성하는 근본입니다. 사주의 본질은 띠라는 외피가 아니라 일간을 중심으로 한 내부의 에너지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띠와 사주, 오해에서 이해로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라벨을 부여받습니다. 띠도 그중 하나입니다. 태어난 해에 따라 쥐띠, 용띠, 개띠, 우리는 이런 이름으로 묶이고 설명되기를 기대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그런 상징들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사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단지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해와 달과 날과 시를 모두 담고 태어난 하나뿐인 존재다라고. 이제 우리는 띠를 넘어서야 합니다. 띠는 한 해의 흐름을 나타내는 문화적 기호일 뿐 개개인의 복잡하고도 섬세한 삶을 설명해주는 언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쥐띠라는 이름이 부지런하고 영리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징일 뿐 실제 그 사람의 오행 구조나 일간 십신의 흐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쥐띠지만 불의 기운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쥐띠지만
금의 기운이 중심을 이룹니다. 결국 띠는 오직 출발선만을 나타낼 뿐 그 다음의 방향과 흐름은 전혀 다른 궤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주명리학은 그런 출발선 너머를 들여다보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단지 외형적인 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내면과 삶의 방향, 그리고 그가 지닌 고유한 기질을 해석하려는 깊은 시도입니다. 따라서 띠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책 제목만 보고 내용을 짐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주라는 책은 제목이 아니라 본문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게 됩니다. 더욱이 띠는 한 해에 태어난 수백만 명이 공유하지만 사주는 같은 해에,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났더라도 시각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주는 마치 개인화된 시간의 시입니다. 내 생의 그 한순간을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포착했는지 보여주는 언어이기도 하죠. 사주는 조용합니다. 겉으로는 숫자와 글자로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조용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너는 누구보다 독특한 흐름 속에서 태어났고 너만의 길을 가진 존재야. 바로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 우리는 띠라는 간단한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눈으로 띠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느 한쪽을 부정하거나 단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띠는 사주 구조의 중심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띠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집단 상징입니다. 시대와 세대를 구분짓는 코드로 쓰이고 친근함과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매개로도 작용하죠. 명리학적으로는 연지에 해당하며 이는 한 사람의 출생 시기를 나타내는 시간의 외피이자 큰 흐름 속에서의 사회적 환경이나 시대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띠는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시대 배경 정도로 기능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주는 그 배경 위에 세워진 개별의 구조물입니다. 나의 기질, 내면의 욕망, 삶의 방향성 같은 보다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에 답해주는 체계이죠. 그래서 우리는 띠를 완전히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 의미를 인정하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성적으로 표현하자면 띠는 우리가 태어날 무렵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한 줄의 시제이고 사주는 그 시제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띠를 통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사주는 차이를 통해 나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공통된 문화와 개인의 고유성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명리학이 지닌 균형 잡힌 시선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왜 같은 띠라도 사주가 다른가라는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띠는 시작일 뿐이고 사주는 그 여정을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